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입니다. 자, 리플이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또 이전 전저점을 깨지 않은 채 잘 지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서 잘 지지가 되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확장을 계속 반복하는 지표이죠. 이제 수축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확장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지표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현재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제 유동성 자금이 빨리 좀 들어와야만 우리 코인시장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인데,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ETF 출시와 또 SEC와의 소송 종료로 인해서 자,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욱더 증폭될 것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리플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소송 관련해서 ETF 관련해서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한 주 동안 꼭 집중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 ETF랑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외부적인 악재도 하나 좀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도 일본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는데, 자, 그 악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과정에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우리가 못 보던 것들, 그리고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곧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시간 상관없습니다. 새벽이라도 여러분 영상 보시는 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타성으로 우리가 재밌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이 크립토 차리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수년 만에 초당적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판도까지도 이제 뒤흔들게 될 것인데,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미국 내 유통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사도 해외 발행사입니다. 이 테더 같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 진입을 원할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안이 정한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 미국 기반의 코인들 서클도 있고 그리고 리플의 RLUSD 미국 기반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이 막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ETF 상장도 앞두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기대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이 테더의 시가총액의 1%만 점유율을 하더라도 11.75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더 시가총액이 1%가 아니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비례해서 이 목표가 역시도 상향 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굉장히 더욱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리플과 SC의 소송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최근 SC와 리플 측에서 법원에 소송 중단과 벌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2차 합의안이 제시가 된 것인데 이 법률 전문가는 토레스 판사가 이 공동 요청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 확률로 지금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플과 SC의 소송을 4년 반 넘게 지켜봐 왔고 이 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양측에 계속해서 합의를 권유를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번에 지난 5월 달에도 사실 이 합의안이 제출이 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기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각 사유가 그리 치명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레스 판사가 이 합의안을 왜 이 기각을 했냐면 이 원래 이제 민사 소송 규칙 60에 따라서 올바른 절차를 지켜서 합의안이 제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리플과 SC 양측이 소송 규칙 62.1에 따라서 좀 잘못된 절차를 따라서 이 합의안이 제시가 된다 보니까 이것이 좀 기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로 합의안이 제출이 된 부분이고 토레스 판사는 이제 2주 안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가 뭐 2주까지 뭐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이번 주 안으로도 충분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토레스 판사의 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이대 그대로 소송의 끝이 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이번 주에 있고 소송 관련해서도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지금 대형 호재가 하나가 있죠. 바로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6월 17일 날짜를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현재 좀 주요 쟁점인데 사실 지난 5월 3일자에 이미 승인 기한이 잡혔었는데 SEC가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6월 17일자로 연기를 한 부분이고 6월 17일자가 현재 핵심 마감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6월 17일자로 해서 리플의 현물 ETF가 최초 승인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감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세 가지 소송 그리고 소송 종료 ETF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라고 하는 대형 호재가 함께 맞물려 다가오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ETF와 소송이 지금 깔끔히 마무리될 경우에는 리플이 3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이제 실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리플이 정말 막대한 수혜를 보게 될 것인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두고서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런 리플 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도 이제 강력하게 지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방향성이 나타나는 이제 초입 구간입니다.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쳐도 안 된다. 이제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 한 번에 급등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로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자,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단기 고점을 많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 손절
표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코인판을 떠나게 되는, 욕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코인판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또 진입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호재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수익을 계속 걷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건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만 잘 잡아나가면 정말 재밌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걷어갈 수가 있는 정말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호재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먼저 잘 잡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악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켈의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켈이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켈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현재 일본의 장기 국제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 작년 7월달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이 엔켈의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